안녕하세요, 정장훈 과장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코너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걸어서 서울 도시 계획 속으로라는 코너입니다. 지나다니다 보면 저 건물은 왜 저기 지어졌을까? 아니면은 서울에 있는 도시 계획이 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에 대해서 최대한 쉽고 재밌게 현장에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실 때 미래는 저희가 못 보지만 과거에 있는 서울 도시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이제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그 파급 효과가 뭔지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굉장히 도움을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첫 소개할 장소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하고 있는 워커힐입니다. 저는 지금 워커 장군 추모비 앞에 있는데요. 워커힐 안에 지금 이 추모비가 있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워커힐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호텔로 요즘 유행하는 호캉스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름이 왜 워커힐인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죠? 워커는 사람 이름인데요. 월턴 워커 장군 1950년도 6월 25일 바로 6.25 한국전쟁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려오는 북한군을 낙동강 방어선, 즉 워커라인에서 막아낸 인물이라고 합니다. 워커 장군은 6.25가 있던 그 해에 12월 23일 의정부로 가는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박정희 정부는 그를 기리기 위해 광진구 광장동 이곳에 휴양시설을 만들면서 이름을 워커힐로 짓게 되었습니다. 워커힐은 항상 핫한 호텔인데요. 객실뷰가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한강뷰거나 아차산 뷰이기 때문입니다. 워커힐이 있는 위치가 과거 이승만 대통령이 낚시를 즐기다가 쉬는 별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도 아차산을 등지고 앞에는 한강이 아주 절경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강뷰나 마운틴뷰라고 하면 사람들 아주 환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절경을 바라보는 눈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워커힐 자금 관련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영상에서 전부 풀어내면 길고 굉장히 루즈하고 사실상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게 자금 출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그리고 경비를 줄이기 위해 형무소에 있는 범죄자들을 데려와서 일을 시켰다. 여기 대지가 19만 1,000 몇 평이 됩니다. 이렇게 넓은 부지에 분명히 국유지도 있었지만 사유지도 있었을 것인데요. 그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사유지를 팔라고 하는데 과연 그냥 쉽게 안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이 정도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유명하고 핫한 워커힐이지만 그 당시에는 적자를 면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유엔군 장병들이 워커힐에서 휴가를 즐기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 당시 일본 언론에서 워커힐에는 몸 파는 섹시들이 있다는 보도자료 같은 걸 뿌렸고 그 와이프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유엔군 장병들은 워커힐에 올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다 할 위양시설이 없고 굉장히 가격이 비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건데요. 1960년대 강변도로도 없고 천호대로도 없어서 접근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워커힐을 가려면 을지로, 왕십리, 성동교, 광나루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워커힐이 준공될 당시 성동교의 넓이가 5.6m밖에 안 되었다고 합니다. 교통사정이 완전히 안 좋았던 것인데요. 그래서 13m로 확장 이전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접근 편의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워커힐이 들어서자 파급 효과가 생겼는데요. 성동교에서 워커힐에 8km에 이르는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의 넓이가 기존 10m에서 30m로 확장을 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워커힐까지 접근을 더욱 빨리 할 수 있게 공사를 해서 도착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서울 시내에서 가장 긴 천호대로 공사도 하고 워커힐 건설이 미친 파급 효과가 굉장했다고 하네요. 강북 지역 개발 중에서 서울의 동부, 즉 왕십리, 마장동에서 광나루에 이르는 일대의 투자는 굉장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화양, 능곡, 중곡, 구이, 광장, 자양 등
각 동 일대 인구수가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워커힐이 개관된 1963년에서 1970년도, 1980년도에 각 동별 인구수를 보시면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인구수 증가의 핵심은 워커힐 호텔 건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경기도 광주군 구천면이었던 천호동 일대가 개발되어 강동구가 된 것도 워커힐 호텔 건설이 직간접적 원인이 되었음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하니 크고 파급력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지금 상황들에 대입해 봐서 투자를 할 때도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나게 돼서 결국 공매를 하고 과거 성경, 현 SK가 워커힐 주인이 되었고 사업을 시대에 맞춰 나가면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찾게 되는 지금의 워커힐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워커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워커힐이 들어오면서 미치는 파급 효과나 이런 게 굉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제는 알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도 이런 워커힐이 광진구에 미친 영향이나 주변에 좋은 시설들 아니면은 도시 서울에서 계획을 한다는 계획들이 나오면 그냥 흘려 들이시지 마시고 주변에 미친 파급 효과나 이런 걸 한번 보셔서 투자를 하실 때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할 때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과거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알 수 있는데요. 워커힐을 시작으로 서울 도시 계획, 과거에 나왔던 계획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영상인 걸어서 서울 도시계획 속으로 이번 편은 워커힐 편으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장훈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